쇄신의 길목에 선 민주당이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기대해 오판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대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궐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당원 당규를 고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선택한 건 당원 투표였습니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원 21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26%에 그쳤습니다. 전당원 투표라고 하기엔 턱없이 낮았던 투표율. 그 결과에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고 이번 선거 참패 이후 후회와 반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당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임성근 법관 탄핵 소추안 추진 때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추진은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 절차이기에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었는데도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에 발의하면서 여론이 갈렸습니다.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더욱 꼬여버렸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주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서명에 동참하라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탄핵 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 여론을 주도한 건 조국 사태 때부터입니다. 이후 공정가치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 잡았고 결국 이번 선거에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맛봐야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요구받는 민주당 입장에선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신과 민심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